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피드백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피드백을 드리면 그 다음에 또 수정해서 올리고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그냥 대충 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물 해준 거 제가 그 전에 블로그 목표라든가 자기소개라든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보고 이분의 방향성에 맞게끔 제가 사실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피드백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정하거나 저에게 질문을 해주신 것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제가 다 캡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네, 피드백을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자, 밀키트를 만들어서 판매해요. 이게 이제 수익 모델이에요. 그쵸? 컨텐츠를 판매해요. 사진을 판매한다거나 영상을 만들어서 준다거나 이런 거. 그리고 내 블로그에 올렸다면 상위 노출이 된다거나 도달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내 블로그가 온라인 건물 이런 게 되는 거죠. 임대하는 거죠. 내가 컨텐츠 만들어서 나한테 올려줄게. 이것도 더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강의. 그러니까 1인 브랜드, 즉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들을 계속적으로 블로그에 올리면 나 저 사람 지식 좀 가지고 오고 싶은데 어떻게? 그게 강의예요. 네, 그게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뭘 것 같아요? 바로 강의 컨텐츠예요. 강의 컨텐츠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내 강의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많이 몰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자, 볼게요. 릴스 강의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릴스를 왜 배우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나 릴스 강의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자, 처음부터 일단 내가 인스타그램을 배워요. 인스타그램을 막 배웠어요. 왜? 나 광고하고 홍보하려고. 그러면 인스타그램을 배우면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내 사업이 성공이 됐죠. 여러분, 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하니까 내 사업을 성공했네요.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하니까 제 지인의 사업이 성공했네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인스타그램 강의를 듣는 거예요. 맞죠? 그런 식으로 이런 강의도 잘 팔리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채널을 운영을 할 때 뭐가 굉장히 중요한지를 보셔야 돼요. 왜 사람들은 릴스를 만들어서 올리려고 할까요? 왜 사람들은 틱톡에 이런 영상을 올리려고 할까요? 왜 사람들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고 할까요? 딱 하나예요. 홍보랑 광고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홍보가 되고 광고가 될까요?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하더라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릴스 영상 알려드릴게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쇼츠 영상 알려드릴게요. 이러면 터진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보세요. 인스타그램 릴스 노래 검색, 인스타그램 릴스 뭐 저장. 검색을 했어요? 봤어요? 이해됐어? 그냥 끝나요.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올려놓으면은 이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꾸준한 유입이다. 일단 내가 강의하니까 이거 밑에 도달률 100만, 도달률 10,000, 도달률 뭐 10만 이런 게 올려놨어요. 저 이런 거 필요해요? 제 강의 들으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이거 검색한 사람이 쫙 오겠죠. 과연 이런 상품이 있냐예요. 먼저 유튜브에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인스타 요런 거를 블로그에다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컨텐츠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올리지 마시고요. 그래? 그럼 일단은 초보자들도 만 나오게끔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랑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요. 떡볶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쇼츠, 릴스 찾아봐요. 가장 높은 조회수 1위, 2위, 3위, 4위, 5위. 그거 똑같이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똑같이 만드는 거죠. 떡볶이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랬을 때 도달률이 나와? 조회수가 나와? 나왔다. 그거를 올리는 거예요. 그거를 블로그에 올리는 거라고. 이해가 되셨죠? 이거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의가 터지겠죠. 왜? 나도 저렇게 만들고 싶은데. 왜냐하면 편집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텍스트가 들어가야 돼요. 릴스에 대한 기능을 알아야 돼요.
하나 영상을 만들어서 릴스, 쇼츠, 틱톡에 올리니 와우, 조회수 합이 다 많이 넘네. 이게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각각의 채널에 올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게 강의 콘텐츠예요. 그랬을 때 터지냐? 터져요. 터지죠. 이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상품이에요. 상품을 만들 때는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강의. 강의는요. 나라는 사람은 혼자잖아요. 네, 내가 공부하고 그 대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투자해서 이게 지금 상품으로 나오면서 내가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니 강의라는 상품은 정말 최고의 컨텐츠입니다. 자, 나는 이제 마케터로 갈 거예요. 채널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선물을 주면은 저는 이렇게 해요. 첫 번째, 나도 내 블로그에 올릴 수 있어. 내 블로그에 올릴 수 있을 정도라면 일단은 선물은 선물대로 받고요. 감사함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왜 주겠어요? 올려달라고 주는 거예요. 그쵸? 올려달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이용을 해보고 그다음에 저는 아이디어를 주는 편이에요. 네, 대표님 제가 이렇게 올렸어요. 링크 줘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한번 해요. 대표님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그 홍보 기획에 대한 이거 어차피 신상품 나온 거죠. 홍보하셔야 되지 않아요? 네. 그 홍보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쫙 정리해서 녹음해서 줘요. 그러면 나 이대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그 일을 내가도 할 수 있지만 뭐 내가 연결도 시켜줄 수 있겠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내가 하고 뭐 연결도 시켜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접점을 찾아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첫 시작이에요. 네, 돈은요? 일단 해보는 거예요. 돈은요? 성과가 있으면 받는 거고. 그럼 미셸린 비용은 어떻게? 대표님 일단 해보고 알아서 주세요. 네, 도움이 되면 주시고요. 도움이 안 되시면 안 주셔도 돼요. 저는 지인한테는 이렇게 해요. 네, 지인한테는 왜 그러냐면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걸 처음 시작했는데 그냥 얘기하죠. 대표님 저도요. 이게 좀 처음인데요. 근데 대표님 제가 해보고 대표님이 좀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뭐 알아서 챙겨서 주세요.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알아서 챙겨서 많이 줘요. 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니까. 대표니까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받아봤는데 이거는 도저히 내가 내 블로그에도 올라가기 민망한 거예요.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못 올리고요. 저는 뭐 제가 한라봉을 선물해서 준다거나 기프티콘을 다시 줘요.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렇게 받았으니까 저도 이거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이러고 그냥 끝. 그냥 끝. 이건 참고해 주세요. 제목 키워드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제목에 불필요한 키워드 싹 빼버리세요. 오늘은 불필요한 키워드예요. 매력에 빠져 벌써 뭐 세 번째 방문. 그러니까 세 번째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 컨텐츠를 왜 쓰는 거냐. 왜, why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리뷰라고 해볼게요. 나는 레스토랑에 갔는데 레스토랑 리뷰야. 오케이. 이거 누가 봐야 돼? 이거는 강남구청역 레스토랑이라고 검색한 사람이 봐야 돼.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는 미셸 레스토랑이니까 미셸 레스토랑 검색한 사람이 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1위에 꽂히면 돼. 오케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점심 먹기 좋은 강남구청역 레스토랑 추천 미셸. 내가 세 번째 방문한 미셸 레스토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셸 맛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죠? 자, 두 번째입니다. 아니야. 나는 무조건 강남구청역 레스토랑 추천으로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브랜드명이 상위 노출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강남구청역 레스토랑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네. 오케이, 그러면 브랜드명이 제목에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노출이 돼요. 강남구청역 레스토랑 추천. 강남구청역에서는 정말 많은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다음에 70%가 내가 간 레스토랑. 70%가 내가 간 레스토랑. 이걸 앞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네. 70%를 그 다음에 그 강남구청역에 있는 레스토랑을 내가 추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레스토랑이 나와야 되겠죠. 네, 또 다른 레스토랑 2, 3, 4 뒷부분에 붙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강남구청역 레스토랑 추천을 했을 때 그 키워드가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똑같아요. 아이와 가볼 만한 곳이 아니고요. 아이와 지역명 가볼 만한 곳일 것 같아요.
아이와 제주 가볼 만한 거, 아이와 잠실 가볼 만한 거, 아이와 땡땡 지역명이 들어가는 게 키워드예요. 그러면 아이와 땡땡 가볼 만한 곳이면 가볼 만한 곳 1, 가볼 만한 곳 2, 가볼 만한 곳 3, 가볼 만한 곳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거냐? 홈플러스, 그러니까 챔피홈 키즈 카페에 리뷰를 쓸 거냐? 그러면 홈플러스 상봉점 챔피온 키즈 카페에 입장권, 영업시간, 주차 안내, 메뉴 이런 걸 쓸 거냐? 그러면 나는 리뷰야. 키즈 카페 리뷰야. 그러면 후자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페이지 기획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노출이 다르거든요. 네, 지금 검색했을 때 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제목을 봤을 때도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딱 제목을 봤을 때 그 제목 정확하게 본문에 쓰셔야 돼요. 이제 막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저는 체험단, 네, 체험단도 어디 이제 이름 없는 체험단 말고 좀 이름 있는, 그러니까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런 활동 굉장히 좋아요. 뭐 서포터즈도 이렇게 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지역사회에서 하는 서포터즈를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뭐 시청이라든가 이런 그 지자체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서포터즈 모집이 있거든요. 일단은 거기 신청을 하세요. 이런 거.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있어요. 뭐 공사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 서포터즈 있으면 거기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 검색에서요. 네, 크리에이터 서포터즈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기업에서 우리 회사의 서포터즈들을 모집을 해요 라고 해서 그런 데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런 데 신청을 하면 되게 좋은 게 일단은 또 교육을 해줘요. 제가도 기업에서 이런 그 서포터즈들 교육을 몇 번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를 다 초빙을 해서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면 좋은지를 다 해주고요. 저도 이제 그 직원들을 그 면접을 보고 이력서를 보고 회사에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력에 일단 좀 채널 컨텐츠는 잘 못 만드는데 이런 서포터즈 활동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으면 눈에 혹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그런 걸 또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컨텐츠 만드는 거는 글쎄요 이런 거죠. 나 한 분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랑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유튜브 강의를 들었는데 어땠냐면 당신이 산 제품 중에서 좋은 제품들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려보세요. 그게 아모레퍼시픽이었어요. 하필이면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에서 그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한다고 이제 이런 그 크리에이터들을 모집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됐어요. 이 친구 유튜브도 막 이렇게 영상 몇 개 안 올라놨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뽑힌 거예요. 왜? 그 전에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리뷰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 모집이 많이 하니까 그렇게 가서 빠르게 실력을 올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끝에 링크가 빠졌죠. 네, 실제로 내가 무언가를 올린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제주 날씨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제주 날씨 알려주는 나를 홍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빠졌죠. 나를 여기다가 필수 콘텐츠 링크를 무조건 삽입을 해줘 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녹디님에 대한 피드백인데요. 개인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 플러스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자기소개로 썼을 때 좀 마이너스가 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일단은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았어요. 저는 녹디님을 일단 첫 번째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녹디님을 뭐 그때 줌으로 이제 얼굴은 봤지만 얘기해 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녹디님은 카톡과 블로그 글이에요. 그런데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녹디님과 글로 바라보는 녹디님은 너무나도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자기소개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되게 뭐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블로그에 어렵고 힘든 얘기들을 되게 많이 썼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분하고는 뭐 하면 되게 쉽게 어려움을 느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죠. 이분한테 뭐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이거를 보면은 아, 이런 직장 생활을 되게 어렵게 하는데 건축은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건데 이런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을까? 집을 지을 수 있으실 분일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딱 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자기소개서를 안 보고 카톡에서 활동을 하는 거라든가 뭐 다른 것들 이렇게 컨텐츠를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되게 안 들었을 텐데 제가 그냥 개인적인 느낌은 서비스업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건축을 하실 수 있으실까? 왜 그러냐면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걸 하실 수 있으실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인중개사들 만나가지고 물건 보여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이게 자기소개에 좀 나타나요. 네, 한번 글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이제는. 어떻게. 첫 번째는 저는 뭐 하는 거 너무 힘들고요. 전 이래서 이거 하기 싫고 이런 내용보다는 자기소개할 때 그 전에 무슨 일 했어요? 디테일하게 쓰세요. 저는 회계일 했고요. 행정일 했고요. 외국에서 어떤 일을 했고요. 외국에서 2년 다녔고요. 내가 했던 경력을 좀 써주세요. 그 다음에 나의 성향에 대해서 좀 써주세요. 나의 어떤 성향. 저는 되게 도전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런 나의 성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향에 대해서 좀 써주세요. 성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제주도에 왔을 때 여러 가지 활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써주세요. 그래서 그 경험들이 나한테는 왜 중요했길래 그런 걸 했는지를 써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나의 목표와 꿈을 써주세요. 숙소 사업을 내가 근데 이런 거죠. 지금 숙소 사업을 왜 하고 싶은 거 Y를 저도 봤는데요. 너무 로망이 너무 강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숙소 사업을 하시면 오래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숙박 사업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1년을 한번 해보시라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비스업이 어떤 거고 기본적으로 숙박 사업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숙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설이에요. 마케팅이다. 그럼 내가 그걸 해봤다. 오케이. 근데 그걸 안 해봤다. 그걸 해보고 내 이력을 추가를 해주세요. 저는 숙박 사업을 해봤고요. 숙박에서 근무를 해봤고요. 제가 1년간 근무를 해보니까 이런 점들을 나는 얻었고요. 이런 걸 잘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올인해서 준비를 해보니 저는 숙박 사업을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싶거든요. 사업은요, 내가 좋아서 할 수 있는 게 사업이 아니거든요. 내가 잘해야 돼요. 저는 숙박 사업을 지금 19년 차거든요. 미셸님 재밌어요? 아니, 재미 하나도 없어요. 네, 저는 그냥 제가 잘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가장 잘하는 게 이거거든요. 바로 이런 거? 이게 재밌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업은 재미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취업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아마 시설 쪽으로는 취업이 안 될 거예요. 여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약실로 취업을 해도 좋고 저는 메이드 취업도 좋다고 생각해요. 숙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청소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6개월 청소했거든요. 청소 시스템 다 잡았고 갔어요. 청소 시스템을 제가 다 잡았다니까요. 왜? 청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청소가 가장 중요한 걸 어떻게 알아요? 평가에서 1점을 봐요. 1점. 1점은 다 클레임이 다 청결이에요. 청결하지 않는 곳은 다 평가가 안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럼 청결을 어떻게 해? 내가 잡고 가는 거죠.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중요한 것들이 내가 경험을 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거든요. 저는 메이드 1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메이드 시스템 다 잡고 가거든요. 네. 내가 운영할 때 내가 청소는 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도 직원들이 놀래거든요. 어쨌든 대표가 청소를 하잖아요. 초반에 저희 되게 놀랬어요. 보통 대표가 누가 청소해? 제가 했던 이유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들 내가 잡고 가야 돼요. 시설? 엄청 중요해요. 문제 생기면 바로 뛰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거는 경험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마케팅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블로그를 운영을 해요. 최적화 블로그를 키우고 그렇지 않으면 돈이 다 외부로 나가니까. 네, 0부터 키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일기 써요. 시즌 키워드를 넣어서요. 2월 26일 오늘의 일기. 키워드 하나도 안 잡아요. 오늘의 육아일기 이런 식으로요. 근데 육아일기라고 누군가는 검색을 하잖아요. 본문에 최대한 자세하겠어요. 저는 딸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은 이런 경험들 있죠. 얘가 그런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무조건 사진 찍어요. 사진 15장과 A4 용지
일주는 A4 용지 한 절반. 사진은 많이 넣어요. 2주차는 A4 용지 한 장. 3주차는 A4 용지 한 장 반. 왜 그러냐면 어차피 초반에는 이렇게 써도 노출 안 돼. 이렇게 돼요. 유입 잘 안 돼. 이렇게 되거든요. 신뢰를 쌓아야 되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는 조금 반대예요. 네, 유입이 안 되더라도 제가 이 운영을 해본 블로거는요. 지금 당장은 유입이 안 되더라도요. 컨텐츠가 좋으면요. 블로그 지수가 높아졌을 때 전체적으로 내가 쓴 글들이 앞으로 가더라고요. 유입이 된다는 것을 저는 교육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고 내가 이윤이 쓴다면 한 명이 보더라도 좀 진정성 있는 글을 보는 게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방식이고 네, 그런데 대행사에서는 무조건 사진 찍어야 돼요. 캡처도 안 돼요. 네, 뉴스도 그냥 사진 촬영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사진 무조건 찍어서 주세요. 그게 거의 다 공통이에요. 네, 공통이기 때문에 그걸 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저는 뭐뭐 하고 싶어요. 이걸로 가지고는 되게 부족해요. 내가 요런 게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일단 영상 먼저 만들어야 돼요. 영상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에 올려주시고요. 자, 그거 광고 집행해보세요. 조회수 일단 5천까지 띄우세요. 5천 정도 띄우려면 한 10,000원 정도 내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링크 주세요. 대표님, 제 일주일 만에 일주일 제 거 올리면 10,000원, 한 5천 명 봐요. 근데 그 영상 하나요. 근데 맞잖아. 5일 전 이렇게 올려놓은 거. 그냥 10,000원 내고 그냥 조회수 띄우는 거예요. 광고 하면 되죠. 그러면 다음에 같이 가주겠죠? 자, 바로 이런 거. 이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가 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거. 그럼 성과는 뭐예요? 조회수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회수. 조회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돈 내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유튜브 영상 조회수, 블로그는요. 내가 돈 내고 하고 싶더라도 공식 블로그가 있어야 돼요. 네, 공식 블로그에서만 내가 파워 컨텐츠로 돈 내고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조회수가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글 하나당 조회수가 보일 수가 없어요. 방문자는 보이지만 컨텐츠마다 조회수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인스타그램, 릴스 조회수가 보이죠. 유튜브 쇼츠 조회수 보이죠. 유튜브 영상 조회수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채널이 되게 중요한 채널이죠. 블로그는 조회수 보이지 않아요. 포스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매물 같은 걸 올릴 때요. 가능성을 되게 많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할 때 딱딱딱 떨어져서 딱 요것만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에 맞는 거는 없어요. 이거는 제가 공인중개사 만나서 이야기하는 좀 팁을 알려드릴게요. 네, 저는 독채 펜션 이게 아니고요. 네, 일단은 저는 독채 펜션 지을 건데요. 네, 그럼 뭐 몇 평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일단 하나를 지을 생각을 하는 거고요. 땅이 싸면은요, 한 두세 개도 지어서 어차피 뭐 다른 사람들하고 좀 같이 지으려고요. 그러면 가능성이 좀 열려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또 해요. 대표님 요즘 건축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네, 괜찮은 거 저희가 매입도 할 생각이에요. 한 10%, 20%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근데 이거 진짜 싸다. 그리고 새롭게 건축하는 거 너무 어려우니까 리모델링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건물도 괜찮아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래요. 왜 주변에 그리고 독채인데 왜 괜찮은데 운영 안 하시는 분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거 임대도 있나요? 네, 임대도 있으면 뭐 그런 것도 소개시켜 주세요. 다양하게. 저 다양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열려 있잖아요. 항상 대화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딱 맞는 건 없다는 거 이렇게 딱 맞게 얘기하면 절대 연락하지 않아요. 예, 연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회를 열어주는 거. 다양한 물건들을 나는 찾고 있다는 것을 네,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시즌 키워드 넣어야 되겠죠. 시즌 키워드예요. 여기 보시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은요. 성산일출봉의 일출보기를 아이랑 하면 좋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볼 만한 곳이 아니에요. 가볼 만한 곳은 성산일출봉, 스누피 받은 서치코지, 아쿠아리움 이런 게 가볼 만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제주도 성산일출봉, 일출보기, 시간, 명소, 여기 이제 3월, 요런 것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제목에. 그쵸?
그럼 결국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제주도 성산일출봉, 제주 성산일출을 검색하는 사람들에게 제주 일출보기, 제주도 일출보기 검색하는 사람이 여기 가면 좋고, 제주 일출 명소를 찾는데 그게 성산일출봉이고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앞부분에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와 제주도 간 얘기가 30%, 성산일출봉 20%, 성산일출봉의 일출을 본 20%, 정보성 뭐? 일출 보는 시간, 입장, 주차, 안내, 기타 상황, 방역 패스, 이게 본문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검색해요? 제주도 성산일출봉 검색하는 사람들 이거 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제주도 일출 명소 검색하는 사람들이 이거 보면 좋겠죠. 끝.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게 써야지 얘가 이해를 해요. 네이버가 이해를 해요. AI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쵸? 자, 한번 수정 한번 해보세요.